제가 오늘 글쓰기 기본 내용부터 정말 돈 되는 글쓰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돈 되는 글쓰기가 도대체 뭔지 여러분들 좀 최대한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끝까지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일단 저희가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글쓰기 할 때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팅에 대한 기초적인 아주 좀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 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포스팅을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팅에서는 제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제목과 그 다음에 본문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선정을 할 때에는 보통 메인 키워드 더하기 세부 키워드 더하기 후킹 문구, 보통 제목은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후킹 문구를 위치를 어느 곳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 키워드 사이에 넣고 싶다 라고 하면은 메인 키워드 만약에 사이에 넣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구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메인 키워드 좀 앞에 넣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따라서 후킹 문구는 좀 유동적으로 좀 쓸 수 있다 까지 일단 아시면 되고, 메인 키워드랑 세부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은 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목에 들어가는 이 세부 키워드가 아마 보통 이 소제목이랑 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글을 쓸 주제들을 보통은 좀 선정을 할 때는 일단 메인 키워드를 먼저 검색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연관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 연관 키워드들을 우리가 좀 소제목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인 키워드잖아요. 이 메인 키워드 중에서 여기 신청이라든지 25만원, 언제,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사용처 기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만약에 민생회복금 신청 이 키워드를 우리가 잡겠다라고 하면은 메인 키워드는 민생회복지원금이고 세부 키워드는 신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소제목을 좀 골라주실 때는 좀 연관 키워드를 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에요. 우리가 제목과 소제목을 정했으면은 그 소제목에 맞는 본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본문 내용이 들어갈 때는 소제목에 대한 검색 의도가 들어가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검색을 이렇게 딱 하면은 밑에 신청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라고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검색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영상 잠시 멈추시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이 사람들은 민생회복금 지원 신청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서 검색창에 쳤을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사람의 의도를 이제 파악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원 요건, 자격, 대상자, 그다음에 신청 방법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보니까 사용처라고 여기 하나 보이시잖아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이 사용처라고 있는데 이 사용처를 검색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뭐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용처라고 검색하는 사람의 의도는 당연히 내가 일단 돈을 앞으로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돈을 받았는데, 어디서 사용할지, 어디서 사용할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내용을 주면 돼요? 어디서 사용하는지, 뭐 사용처 조회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뭐 문화생활에 사용 가능하다 등등등 기사를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는 포스팅이라는 거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진짜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좋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단 우리가, 검색 유입을 좀 노린다고 할 때, 제목은 후킹 문구, 메인 키워드, 세부 키워드를 좀 조합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만약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민생회복지원금 자체가 메인 키워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사용처가
이제 뭐 세부 키워드가 되겠죠. 근데 후킹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처 조회를 이 사람들은 뭐 다양한 곳에서 확인을 하고 싶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전부 사용처 조회 이렇게 해줘 버리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이 전부가 어떻게 보면은 후킹 문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전부 사용처 조회 아니면 뭐 전부 뭐 사용 가능한 모든 곳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구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소제목이 들어가는 부분들 연관 키워드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본문은 이제 검색 의도를 우리가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은 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들을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글을 쓸 때는 저는 인공지능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퍼플렉시티라는 걸 좀 쓰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퍼플렉시티 쓰셔도 되고, 빙에서 나오는 거 해도 되고, 아니면 챗GPT를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저는 퍼플렉시티 프로 버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아까 민생회복지원금 관해서 했으니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줘 라고 하고, 그 다음 제가 넣는 프롬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소제목은 아래 세 가지로 구성을 해줘 라고 저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소제목은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생복지원금 검색을 했을 때 신청 나오죠? 신청 나오고 사용처 나오죠. 그 다음에 언제라는 거 나오죠. 그러면은 첫 번째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이라고 키워드를 잡아줘 버리면은 저 신청이라고는 그 제목 자체가 저 키워드 자체가 우리가 노출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는 언제잖아요.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소제목을 구성하고, 맨 마지막에 사용처잖아요.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조회 이런 식으로 좀 소제목을 좀 구성을 해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자 수는 뭐 한 1500자 정도로 작성해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출처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출처는 제외시켜줘 라고 좀 내용을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이러고 나서 인공지능이 글 뽑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글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넣어놨던 소제목에 대해서 친구가 지금 글을 이렇게 예쁘게 잘 적어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글을 가지고 그대로 티스토리라든지 워드프레스라든지 거기 한번 옮겨보세요. 이렇게 옮기시고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수정을 좀 해줘야 돼요. 바로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저는 좀 수정을 해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소제목이고, 이거를 조금 나눠 보면은 이렇게 조금 단락별로 조금 나눠주는 게 아무래도 좀 가독성이 좀 좋거든요. 이렇게 막 되고 내용이 좀 길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한 소제목이 구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건 지금 이미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 있나요? 민생회복지원금 언제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잘하면은 상위 노출도 좀 될 수가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만들어 준 겁니다. 지급 시기는 뭐 7월 21일부터 뭐 될 거다. 그다음에 돼 있고 1차, 2차로 나눠져 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고 일단 한번 쭉쭉쭉 나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제목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지워줄게요. 자, 이러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끝내나요? 끝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아직 제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제목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메인 키워드 더하기 세부 키워드 후킹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메인 키워드란 민생회복지원금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세부 키워드란 뭐 신청 방법, 언제, 아까 하나 사용처 조회잖아요. 그다음 후킹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제목을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신청 가능한지부터 방법 및 사용처 조회까지 이런 식으로 저는 제목을 구성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구성하면 여러분들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목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정밀해서 타겟팅하는 키워드들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맞죠? 어떻게 있나요? 민생회복지원금 언제라는, 아까 우리 여기서 보면은 민생회복지원금 여기 보면 언제라는 키워드가 있죠? 여기 언제라는 키워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라는 것도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심지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도 들어갔죠. 그 다음 마지막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조회까지 들어갔어요. 즉 우리가 넣어줘야 될 키워드들이 지금 제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 이렇게 구성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눈 크게 뜨시고 지금부터 제가 돈 되는 글쓰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돈 되는 글쓰기를 알려면은 도대체 돈 되는 글쓰기가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매출 공식이 어떻게 돼요? 저를 조금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바로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매출 공식은 가격과 결국 수의 곱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매출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돈을 우리는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두 가지예요. 높은 가격을 만들든지 아니면 높은 수를 만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조건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격이라는 거는 페이지 RPM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라고 말하는 거는 페이지 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높은 페이지 RPM을 우리가 구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페이지 RPM이 구성 요소를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RPM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CPC 곱하기 CTR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주면 단위를 만약에 제외를 시킨다고 하면은 곱하기 10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걸 빼고 일단 CPC랑 CTR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게 지금 CPC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지 CTR이 형성이 돼 있는지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PC 민생회복 지원금이잖아요. 지원금이랑 관련된 거는 돈이랑 관련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CPC가 어느 정도 좀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 관련된 키워드다 보니까 CPC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검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CTR은 행동 유도가 좀 있으면 돼요. 왜 행동 유도냐면 애초부터 광고 클릭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행동 유도가 있는 제목과 소제목을 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행동 유도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멈추시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좋아요. 한번 해보셨죠? 자, 행동 유도가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신청 하나 있죠. 신청과 신청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보는 사람들은 신청하려고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용처 조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행동 유도가 약 한 2개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 유도가 있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CTR이 좀 형성이 돼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결과값을 알려면 데이터로 넣어봐야 돼요. 즉 트래픽을 넣어야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기 전에 이왕이면 좀 높은 확률로 조금 선택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좀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를 봐줘야 돼요. 수. 우리가 이 수를 보려면은 이 트래픽 자체가 잠재 트래픽이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민생회복지원금. 여러분 민생회복지원금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을까요? 아까 밑에 보니까 7월달 중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걸 지금 노출시키면은 7월달까지 이 사람들은 키워드를 찾을 거니까 페이지 뷰가 계속 있을 거예요. 즉 잠재 트래픽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얘를 노출시키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은 여러분 단위가 어느 정도 단위예요? 특정 몇 사람들만 검색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전 국민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페이지 뷰도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이 높은 페이지 뷰에 높은 CTR에 높은 CPC이기 때문에 얘는 높은 가격과 높은 수가 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얘가 돈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돈 되는 글쓰기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좀 접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광고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청 방법이잖아요.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행동이 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광고 클릭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였으면은 여기다가 광고를 하나 배치를 해줬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두 가지 나눠져 있고 온라인 신청을 이렇게 하고 오프라인 신청을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다 그려지니까 이 사람들은 신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구가 솟구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여기다가도 광고를 하나 배치를 해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광고 배치가 되고 광고 배치가 되다 보면은 광고 클릭할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광고 클릭이 일어나서 결국 우리가 수익화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생회복지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뭐 이것도 뭐 많이 보긴 하겠죠. 근데 저였으면 여기다가 굳이 광고를 설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행동 유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사용처 조회라는 거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기도 행동 유도가 들어가니까 여기 아래 소제목에다가 광고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쭉쭉쭉쭉 가맹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도 행동 유도를 하나 해놨죠. 그러면 이렇게 광고를 세팅을 해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은 아마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실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지금 드는 의문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버튼은요? 버튼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버튼은 광고예요. 전면 광고를 띄우기 위함인 거고, 버튼이 결국 광고예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광고를, 이 자리가 굳이 광고를 놔둬도 되는 공간이면 굳이 버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굳이 안 해줘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나는 조금 버튼을 좀 넣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광고만 넣겠다, 수동 광고만 넣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동 광고를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버튼 위치는 그냥 이 광고 자리에다가 그냥 버튼을 그냥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CTR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저였으면은 굳이 버튼을 안 하고 바로 광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어땠나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글 발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메뉴에다가 뭐 썸네일 하나 해주면 되는데 썸네일도 그 퍼플렉시티라든지 GPT한테 뭐 민생회복지원금 이 제목에 대해서 썸네일 하나 만들어줘 하면 여기 이미지가 예쁘게 나올 겁니다. 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굳이 건들진 않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돈 되는 글쓰기, 그 다음에 뭐 포스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돈 되는 글쓰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다 전 과정들을 좀 다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니까 어떤가요? 뭐 크게 별거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대로 여러분들이 좀 수익화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면은, 아래 뭐 댓글도 좀 예쁜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무료 강의랑 그 다음에 원데이 클래스 이렇게 제가 좀 수강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는 지금 77,000원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무료 강의를 먼저 보세요, 여러분. 저 바로 원데이 클래스 듣는 거를 막 선호하진 않아요. 무료 강의를 보시고 이 사람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좀 맞다, 이 사람 한번 만나 뵙고 싶고 한번 배우고 싶다, 그때 신청을 해주셨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